새벽에 눈이 번쩍 뜨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손이 먼저 폰으로 가고 차트 앱이 먼저 켜지고 어제도 참았던 그 버튼을 오늘은 누를 것 같은 밤입니다. 월급은 들어오는데 통장은 그대로인 느낌, 더 열심히 사는데 더 가난해지는 느낌, 내 인생만 속도가 느린 느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집에서 빨래 개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보내고 그 다음엔 운동하고 글 쓰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살면서도 매달 생활비를 주식에서 꺼내 쓰고 있습니다. 회사 월급이 아니라 주식에서 월급이 나옵니다. 그것도 매달 500만원씩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거 운 아니에요? 그거 남 얘기 아니에요? 나는 언제 그렇게 돼요? 나는 지금 너무 늦었어요. 맞습니다. 이 얘기는 자랑처럼 들리기 쉽고 그래서 더 사람 마음을 긁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불안한 시기에요. 뉴스는 매일 무섭고 물가는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집값은 내려간다 올라간다 말만 많고 내 통장만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면 뭘 보게 되냐면 빠른 것만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QLD, TQQQ 같은 이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호기심입니다. 나스닥이 오르면 2배로 오르는, 3배로 오르는 그 말이 너무 달콤합니다. 딱 한 번만 잘 타면 내 인생도 바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상하게 딱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확신이 올라올 때 그때가 제일 비싸게 사는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함정을 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집중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의 방식이 왜 오히려 QLD, TQQQ를 다루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지 그 연결을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엔비디아를 2017년에 샀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주에 $4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실제 매수가가 그보다 높았고 나중에 액면 분할을 감안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시작은 2천만 원이었고 중간에 확신이 왔을 때 크게 밀어넣었습니다. 특히 2024년 초반에 지표가 너무 싸다고 느껴져서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옮기면서 그 돈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대략 3억 정도를 넣었고 그게 짧은 기간에 열억 수준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분은 종목을 많이 바꾸지 않습니다. 둘째, 그분은 매달 생활비로 주식을 팔아도 자산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상식이랑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벌어야 모은다, 모아야 산다. 그런데 이분은 들고 있는 자산이 벌어준다. 그래서 생활비를 잘라 써도 오히려 늘어난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나도 한 방에 한 종목 올인하면 되나요? 그럼 나도 엔비디아 같은 거 하나만 잡으면 되나요? 여기서부터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분 본인도 말합니다. 소수의 종목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건 맞지만 그 소수에 못 들어가면 끝장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올인하기 전에 계속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산업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지는지, 그 산업 안에 플레이어가 너무 많지 않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입장벽이 유지되는지 그걸 계속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잡을 때는 이 검토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QLD, TQQQ는 개별 기업이 아닙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레버리지로 추종합니다. 그래서 한 기업의 진입 장벽을 보는 대신 지수 전체의 엔진이 살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엔진이 뭐냐? 결국은 성장, 유동성, 실적, 그리고 금리 환경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나스닥 올랐대. 내일도 오르겠지.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간 다음엔 기도합니다. 제발 올라라. 그러다 한번 크게 빠지면 그때부터는 다른 기도를 합니다. 제발 본전만 오면 나갈게요. 레버리지 상품은 이 패턴을 가장 잔인하게 벌줍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고 하락이 길어지면 회복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심리가 무너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QLD, TQQQ는 실력이 없으면 위험한 게 아니라 규칙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집중 투자의 본질은 배짱이 아니라 점검과 규칙입니다. 엔비디아 올인으로 파이어를 만든 사람은 운 좋게 한번 찍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계속 점검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 점검 방식을 우리가 지수 레버리지에 맞게 번역해야 합니다. 번역이 되면 QLD, TQQQ는 도박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번역이 안 되면 QLD, TQQQ는 꿈을 파는 상품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하느냐? 여기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를 주식에서 꺼내 쓰려면 먼저 시간을 주식에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간이라는 건 단순히 오래 들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아는 시간입니다. 상승장인지 횡보장인지 하락장인지, 그리고 그 하락이 조정인지 침체인지, 이걸 모르고 500만원씩 꺼내 쓰는 구조를 만들면 운이 좋을 때는 월급이 되지만 운이 나쁠 때는 생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꺼내 쓰는 구조에는 반드시 현금 완충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도 사실상 완충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고 주식이 있고 현금 흐름을 설계해 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원리는 똑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최소한 몇 개월치 생활비는 투자와 분리된 곳에 둬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락장에 팔면 안 되는 걸 팔게 됩니다. 두 번째, QLD와 TQQQ는 성격이 다릅니다. 둘 다 같은 지수를 바라보지만 레버리지가 다릅니다. 레버리지가 다르면 같은 하락에서도 심리 충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10% 빠지는 날이 오면 둘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폭이 크면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당 가능한 흔들림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잠을 잘 수 있는가? 아침에 아이들 밥을 챙길 수 있는가? 출근길에 손이 떨리지 않는가? 이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계좌가 아니라 멘탈이 먼저 청산됩니다. 세 번째, 들어가는 기준을 하나로 고정하지 마시고 두 겹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상승하는 날, 뉴스가 터진 날, 주변에서 다들 돈 벌었다는 날, 그때 들어갑니다. 그럼 기준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기준 하나는 가격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나스닥 100이 어느 정도의 추세를 유지하는지,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지, 큰 하락 이후 회복 국면인지. 기준 둘은 내 자금의 분할입니다. 한 번의 몰빵이 아니라 계획된 분할입니다. 이 두 겹이 같이 있어야 손이 떨리는 날에도 시스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도는 욕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엔비디아로 파이어를 만든 분도 매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매달 500만원은 파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을. 이게 포인트입니다. 매도는 배신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QLD, TQQQ를 하시는 분들은 매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상품은 오르는 만큼 떨어질 때도 빠르고 큰 하락이 오면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도는 두 종류로 나눠야 합니다. 하나는 생활 매도입니다. 생활비가 필요할 때 미리 정해둔 룰로 조금씩. 다른 하나는 리스크 매도입니다. 추세가 무너질 때, 기준이 깨질 때 일부를 줄이는 매도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모든 매도가 공포가 됩니다. 공포로 파는 매도는 보통 바닥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엔비디아 한 종목을 모니터링하던 방식처럼 지수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건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수 레버리지를 들고 있다면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나스닥 100의 추세가 살아있는지. 둘째, 대형 기술주 실적이 시장 기대를 유지하는지. 셋째, 금리와 유동성 환경이 기술주에 우호적인지. 이 세 가지가 전부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욕심이 아니라 방어가 우선입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퇴근길입니다. 지하철에서 폰을 켰는데 나스닥이 크게 빠집니다. 내 계좌의 TQQQ는 더 크게 빠집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때 사람은 두 부류로 갈립니다. 한 부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서워서. 결국 다음날 더 빠지면 바닥에서 던집니다. 다른 부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또는 미리 정해둔 만큼만 움직입니다. 차이는 실력보다 준비입니다. 준비가 있으면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준비가 없으면 하락은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QLD, TQQQ를 누군가의 성공담처럼 보지 마시고 도구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구는 쓰는 법이 있습니다. 망치로 요리를 하지 않듯이 레버리지로 퇴직연금을 굴리듯이 막 하면 안 됩니다. 도구는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대부분은 이겁니다. 월급 말고 또 다른 월급을 만들고 싶다. 수익률 자랑이 아니라 시간과 자유를 사고 싶다. 그럼 그 목적에 맞게 구조를 짜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나는 종잣돈이 없는데요. 나는 지금 빚도 있는데요. 나는 애 학원비도 나가는데요. 나는 떨어지면 멘탈이 약한데요. 그래서 더더욱 구조가 필요합니다. 종잣돈이 작을수록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빚이 있을수록 변동성이 주는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이럴 때 레버리지를 무작정 키우면 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망가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마시고 작게, 오래, 규칙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매수는 무조건 분할, 한 번의 전부는 절대 금지, 현금 완충은 최소 몇 개월치 유지, 수익이 일정 수준 쌓이면 일부를 정리해서 방어자산으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남겨 다음 조정에 대비. 이런 규칙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기 전에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조급함은 실수의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 파이어족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써버렸고 그래서 돈이 안 불었다. 그런데 전업 투자를 하면서 매달 500만 원을 잘랐어도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니까 신비롭고 허무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힘입니다.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새는 구조였고 투자는 구조 자체가 복리를 향해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QLD, TQQQ를 한다고 해서 그 구조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QLD, TQQQ는 구조가 없으면 새는 구멍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은 꼭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당장 어떤 종목이냐? 지금 들어가도 되냐? 그 질문보다 나는 어떤 규칙으로 이걸 들고 갈 거냐? 그 질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를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엔비디아로 성공한 사람은 한 종목에 올인해서 이긴 사람이다. 겉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다릅니다. 그분은 계속 모니터링했고 확신이 생긴 구간에 크게 베팅했고 생활비는 필요한 만큼만 꺼냈고 진입장벽이 무너진다고 느끼면 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올인이 핵심이 아니라 점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QLD, TQQQ를 하시는 분들도 이 질문을 습관처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가? 지금 내 매수와 매도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이 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가? 병원연이라고들 합니다. 불의 해라고도 하고 말의 해라고도 합니다. 불은 따뜻하지만 규칙이 없으면 다 태웁니다. 말은 빠르지만 방향이 없으면 낭떠러지로 갑니다. 올해 여러분의 레버리지가 불이 되지 않고 엔진이 되게 만들려면 빠르게 가는 법보다 살아남는 법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원하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QLD와 TQQQ를 어떤 비중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분할로, 어떻게 생활 매도와 리스크 매도를 나눠서 운영할지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시나리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지금 본인 상황을 짧게 남겨주시면 가장 많은 패턴부터 먼저 다뤄드리겠습니다.